안녕하세요. 마오타이입니다. 전일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제가 시황을 올렸는데 절대로 선물 매도 오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왜냐하면 S&P 미국 증시가 다시 목요일 저녁 수요일날 음봉 뽑고 목요일날 저녁에는 다시 또 양봉으로 길게 뽑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곡선이 갭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오버를 하신 분이 있다면 조금은 제 시험관에 좀 신뢰를 느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오늘 제 매매는 일단은 상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장 매도를 일단 패스했습니다. 패스하고 짧게 매도 한번 물러가다가 바로 빠져나오고 매수로 들어가서 0.78포인트 정도 먹고 다시 기다렸다가 매도로 짧게 먹고 매수로 들어가서 좀 길게 먹고, 그렇게 제가 12시 이후에는 제가 일이 있어서 장을 일찍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오후장은 제가 방송을 못했는데, 오후장 옵션을 치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오전까지는 선물은 매수를 어느 정도 보이는데, 현물이 오후 쪽에 현물은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보였거든요, 오전에는. 근데 오후 들어서면서 현물 쪽에서도 매수로 돌아서면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4,800 정도 주식도 매수를 했고, 선물은 한 2,500계약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은 현 선물 동시로 매도를 했는데 좀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물론 개인들이 수익 낳는 걸 이실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미결제 약정 수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죠. 미결제 약정 수량이 오늘 증감이 2,000개 정도 늘어났다고 봤을 때, 신규로 매도를 개인들이 물타기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개인들이 현재 현물이 와서 현물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현물 일봉 차트나 이게 쭉 전체로 업종별하고 현물 차트 시가총액 상위순으로 쫙 봤을 때 그걸 딱 두들겨 보고 지수에 대해서 감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정도에서는 아직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정확한 포인트는 계산이 안 되겠죠. 뭐 우리는 머릿속으로 삼성전자가 얼마 오르면 지수에 영향을 얼마를 준다든지, 그 반도체 관련주가 지수 비중이 차지하는 게 얼마인데 몇 프로, 뭐 3% 오를 때는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계산이 머릿속에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왔거나 뭐 이제는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뭐 이런 차트에서도 그런 감을 잡아야 되지만 현물에서도 그런 감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현물에서는 아직까지 과열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시장을,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은 종목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오늘 종가 마감은 그렇고, 오늘 매매부터 잠깐 상세적으로 항세하게 한번 보시고, 옵션하고 다른 명일 월요일날 대응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갭등 그 S&P의 상승에 비해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죠. 한 2포인트 가량 아침에 갭등으로 시작했는데
왜냐면은 어차피 6월물보다 9월물이 일단 종가가 1포인트 더 떠 있는 상태겠죠. 베이시스 감안해서 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1포인트 이상 떠서 쭉 조정을 줬습니다. 진장에 일단 매도는 일단 펴서 있고, 중간에 여기에 매도를 하다가 뭐 일단 체기를 못 지켰고, 여기서 매도를 못하고 기다리다가 이쪽에서 매도를 했다가 다시 약간 수익권이 오다가 다시 또 이러면서 몇 틱 주고 손실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고 우리는 계속 3035부터 매수로 이제 추기 매수를 했는데, 일찍체결하신 분은 3040 부분에 매수를 했고, 늦게 체결하신 분은 505 이 자리 정도는 다 전부 올 매수로 체결을 시켰습니다. 505 정도는 매수를 다 체결을 시켰고, 계속 40 아래로 가지 않는다는 매수로 버티기, 고점을 돌파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30 이상에서 1층, 5층, 5층 했죠. 단기약은 30 이상에서 5층하고 0.78포인트 생기고, 다기약은 홀딩하다가 밑으로 내려올 때 모두 빠져나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층하고 쉬다가 매도는 여기 5분선이 새로 생기는 걸 모르고 여기 매도를 못 들어갔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올 때 80 정도에서 매도를 들어가서 이렇게 또 챙기고, 한 0.3 정도 챙겼었고, 그리고 다계약은 올라올 때 다 청산시키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매수했다가 뭐 본청 이렇게 뻔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청하고 계속 이제 매수 상승 파동만 기다리다가 올라탈 때 여기서 매수 들어갔고, 여기서 7075에서 추세를 노리는 다계약 하시는 분들은 추가 진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추가 진입을 해서 30 이상 여기서 30 이상에서 1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0.6, 0.7 정도 챙기고, 추세는 307 이상에서 입질하라. 307 이상하고, 그리고 지켜보다가 저는 오늘 장 매매를 중단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매매를 중단했고, 그래도 뭐 한 10시 반, 11시까지 매매해서 1.5포인트 이상 나오는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자리는 정확하게 하락파동에 중간에 일단 끊고는 다시 상승파동을 기다리고, 상승파동 끝나면 하락파동 기다리고 반복을 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후로 차트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 녹색 선이 5분 연장선이라고 보십니다. 소재선이 5분 선이고, 녹색 선은 5분 선이 연장되는 선이죠. 계속 연장으로 뻗어나 5분 선에 달아서 나오는 선이죠. 그 이 선을 깨지 않는 한은 계속 홀딩하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추세를 가지러 가시는 분은 한계약은 뭐 요즘은 단기적으로 1포인트 이상 잘 안 나오니까 1포인트 근저 부분에서 어떤 목표 가격이 보이는 데서 일단 한계 증산해주고, 다계약으로 가시는 분은 한계약은 이제 꺾일 때까지 대체로 홀딩하는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 자리는 뭐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그 이후로 차트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거 차트에서 이런 그 거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만든 거 하고, 그리고 또 옵션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봐줘야 차트 속에서도 견고한 조정이구나. 그래서 이 선이
이 선으로 완전히 크로스 다운되지 않는 한은 하락 상승 이후에 조정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수렴이 다시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제4 수세시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수렴이 만들어진 데는 다시 또 추가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 번 상승 후에 또 수렴이 만들다가 밑으로 안 빠진 이 선 밑으로 오죠. 2차 추세선 밑으로 안 빠지는 한은 다시 또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선이 완전히 밑으로 같이 이 국면에 놀지 않는 한은 큰 흐름, 이 선이 이 선 위에 있을 때는 추세선으로 큰 흐름은 계속 상방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관을 보시면 되겠죠. 물론 뭐 이거와 같이 옵션이나 이런 동향들을 같이 엮어서 보시면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수렴 이후에 최상, 수렴 확산, 수렴 확산 이렇게 반복되어서 종가는 249.50 정도에 마감되었죠. 그래서 현물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떤 오전까지는 한 10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선물은 매수를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지금 주식 쪽에서도 한 4,8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DD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또 외국인들이 4,800억 매수로 끊었고 선물은 2,500계약 정도 매수로 마감됐습니다. 개인들만 주구장창 현선물 동시 매도를 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는 이것은 그렇게 뭐 중요시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미결제 수승수량 중간 어떤 콜 옵션에 어떤 상방수세 구간인지 또 콜도 위클리 옵션도 상방수세 구간 이 각관계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걸 참조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일단 오늘은 350 부근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추가 강한 상승을 주기 위해서는 350 이상의 어떤 옵션의 푸스의 미결 수량이 또 강하게 어느 정도 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아침장에는 뭐 어떤 약간의 상승이 나오더라도 어떤 그 추가 상승보다는 또 박스권 좀 만드는 거죠. 물론 그도 뭐 그 이 339m로 안 가는 한은 적어도 2라인 밑으로 2라인 밑으로 338.90m로 안 가는 한은 큰 흐름은 2라인으로 가는 큰 흐름은 상승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제가 현물에서도 보시면은 어떤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차트에 그 어떤 목을 딱 들어 올리는 이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뭐 삼성전자 하나만큼 다 그 대부분을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만큼은 못하지만은 그런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매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중형주, 소형주, 중소형주에다가 뭐 은행 업종, 증권 업종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지수가 아직까지는 하방을 크게 한방 노리겠다, 푸스에 한번 배팅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S&P는 제 차트를 보면은 오늘 정도 박스권 좀 큰 상승은 없을 가능성은 하는데 그러면 월요일장은 상승 크게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박스권이 크지 않다면은 약간의 연봉이나 뭐 10조 정도 만나면 월요일 이후에는 또 한 단계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S&P도 해외 증시의 제 시험관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만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증시도 쉽게 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올립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국내 증시도 덩달아 월요일에 이렇게 푸스의 미결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 단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위클 옵션도 보면 350 부근에서 끝났지만은 지금 끝났는데 베이시스가 상당히 큽니다. 베이시스가 2.7포인트 정도
콘데인거 현상을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봐서는 337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결제하니까 어차피 337 정도니까 콘데인거 현상이 상당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현물이 좀 뜨더라도 지수는 월요일에 크게 뜨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350 이상의 이제 풋 이런 거 아직까지 미결이 아주 얼마 안 됩니다. 290, 300, 풋 390, 350에 297개, 352에 뭐 20개, 38개 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스피 200의 옵션도 350 이상의 미열이 아직까지 미비하죠. 아직까지는. 강하게 계속 등달아 올리기에는 저는 월요일 중에는 350.50 정도를 단기 고점을 하고 밑으로 339 정도로 해가지고 아침장에 348.80 아래로 안 논하는 그 안에서 등락을 하면서 또 푸스의 미길이 좀 증가하는 흐름이 더 나온다면은 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죠. 그거는 뭐 주식 외국인들이 오늘 뭐 현물만큼 사고 5장이 사고 20도 샀는 상태에서 바로 빼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빼지는 않는다고 했을 때 10벌이 큰 매도장이 나온다 이런 거는 절대로 아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일단 오늘 녹화를 마치고 시간 나면 제 차트에 그 전체의 한 일주일치 이상의 차트를 한번 동영상을 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그걸 보고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